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사건 변호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과 상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음주운전은 유난히 재범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이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초범 때와 동일하게 대응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은 몇 회 적발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부터 양형 판단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보는 수사기관의 시선도, 법원의 판단 기준도 초범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요? 물론 초범이더라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히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0.03에 가깝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정지 100일 정도의 가벼운 처벌 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거나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가서 진술을 잘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한 음주운전 이후에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범이니까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대인 사고까지 동시에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을 넘어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피해자 상해 사고만으로도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높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단순한 수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전반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경사유이자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마친 뒤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속영장의 신청 가능성도 매우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합의금이라는 명목하에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처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합의 가능성 자체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피하고 싶다면 합의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사례에서 평가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사례에 있어서 대응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 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기준이 한 차례 강화된 바 있는데요. 이제는 10년 이내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고도 없고 단순 적발인데도 위험한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0.2% 이상의 만취 상태라면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합니다. 결국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핵심은 하나, 바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호소만으로는 쉽게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부정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운전이 불필요한 환경으로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음주 습관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의 체계적인 준비,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떠한 부분이 최근에 실무상 가장 고려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언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폭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적발부터는 상황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계부터 법원은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번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전력과 반성 태도, 음주운전을 했던 간격,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에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단기간 내에 다시 적발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이상 음주운전부터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형식적인 재범 방지 계획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 두 번째 적발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이번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처럼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음주운전을 일으키게 된 경위, 그동안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별점 도출하면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구조화해서 상습성을 부정하고 이번 사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 정리해서 구속 가능성, 실형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어떻게 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전력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음주운전의 횟수가 3회, 4회, 5회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된다,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간격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앞서 음주운전들에 있어서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운전이었고,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좀 고려될 요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님과의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사정, 그 다음에 운전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다라는 점도 충분히 변론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4번째, 5번째 오신 분들이었지만 해당 사안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처했던 상황, 그 다음에 우리의 특유한 양형 요소들을 잘 주장을 해서 벌금형으로 선고받아서 지금 다시 사회로 복귀해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히려 3회에는 더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구속될 수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하시지만 4회, 5회 넘어가면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3회를 넘어선 4회, 5회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유의 주장해야 되는 양형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횟수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종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법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에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